네,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게 25일 출석을 요구하면서 두 번째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비상계엄 핵심 4인방 가운데 마지막으로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구속됐는데요.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침묵을 지키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공조수사본부가 2차 소환 통보를 내렸습니다만 아직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성탄절에 이 출석을 요구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계속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있고 지금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들은 다 모두 거의 대부분 구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내란죄라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형법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처벌하는 범죄 중에 하나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탄핵으로 권한이 정지된 상태이고 또 현행 이제 어쨌든 현직을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소환을 요청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성탄절로 이제 날짜를 정한 이유는 이제 공수처가 정부 종합청사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평일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출석에 불응하는 이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은 예. 경호 등의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한다면은 휴일인 이제 성탄절에 소환하는 것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분이 더 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호의 이유가 좀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주에 석동현 변호사가 이 대리인으로서의 역할로 내신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지만 아직 변호인단이 제대로 꾸려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소환 거부의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네,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변호인 선임권이 있는 겁니다만 예. 기본적으로 변호사가 아예 없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하나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런 말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요. 변호사들을 충분히 구성해서 변호인단 아직 안 꾸렸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시급한 조사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임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 정당한 이유가 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예.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과 해당 범죄 사실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필요성 이 두 가지 이 공익과 이 사익을 비교 형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범죄에 있거나 그렇다면은 이제 방어권이 더 중요할 수가 있고요. 혹은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대한 문제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의 실체적 진실을 빠르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이 조사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지금 변호사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가 외신들을 상대로 해서 기자회견까지 하고 있는데 예. 변호인단이 충분히 구성을 안 했기 때문에 난 조사를 못 받겠다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법률적으로 그것 때문에 조사를 못할 상황이다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다음 주에 이 성탄절에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체포라던가 어떤 절차가 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네,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보여지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서 체포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즉 이것 또한 이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빠르게 신병을 확보하고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영장은 기본적으로 청구를 한 다음에 법원에서 발부를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이 일단은 예상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이제 대통령이 일주일 내내 헌법재판소에서 보낸 탄핵 관련 서류들도 받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도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헌재가 할 수 있는 서류 송달방은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송 법령상 관련되어 있는 여러 송달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일단은 보충 송달 등 발송 간주 여러 가지 절차들을 네. 고려하고 있고 23일경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충 송달이라는 걸 보면은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받은 경우 사무원이나 어떤 담당자가 있는 경우에 거기에 전달하고 놓고 감으로써 송달이 된 걸로 간주되는 것을 이제 소위 말해서 보충 송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경호처라든지 다 뻔히 이제 그쪽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수치를 거절하고 있는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보충 송달 즉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공무원 혹은 그 사무원들한테 전달함으로써 송달이 된 걸로 간주된다라는 기본적인 그 구조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 순서로는 이제 공시 송달들이 있는데 네. 공시 송달의 보충성상 일단은 앞에 있는 다른 방법들로 이제 송달이 된 걸로 볼 가능성이 높고요. 이것 또한 절차적인 완벽성과
국가적인 국익, 공익 전반을 비교 형량에서 판단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탄핵 사태라는 거, 탄핵으로 인해 가지고 직무가 정지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질지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일이죠. 예. 하루라도 빠르게 심리가 진행돼 가지고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고 이걸 송달하는 거는 이런 절차가 진행되니까 이제 이 절차에 응해서 준비하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사실 없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변호사가 관련돼서 외신에서 자기 기자회견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계속 송달을 안 받고 고의적으로 안 받고 있는다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송달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들을 통해 가지고 송달된 걸로 일단은 간주한 상태에서 빠르게 절차들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 헌재 결정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검찰특별수사본부가 이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은 체포조 운영과 관련돼서 이제 경찰이 협조한 부분들 그 관련돼서 일단은 수사본부장이나 이제 관련자들이 관련이 있다라는 혐의로 관련된 이제 압수수색을 진행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예. 핵심적인 두 가지인데요. 당시에 이제 계엄사가 이제 체포조 운영이나 전체적인 상황이 필요하다고 100명 정도의 인원들을 파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 요청이 협조했는지. 두 번째는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구체적으로 한 10명 정도의 인원들에 대해서 국회 작전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협조를 요청했는데 그런 명단을 건네줬는지 이런 두 가지 혐의점에 대한 부분들이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이분과 관련돼서 이제 현재 그 우 법무장은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예. 그런 협조에 응하지 말라라는 지시를 명확하게 내렸을 뿐만 아니라 일부 명단이 건네간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보고 없이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정당한 수사를 넘어서서 이제 경찰에 대한 어떤 그 견제, 사실은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경찰과 공수처와 국방부가 이제 함께 수사단을 꾸리면서도 검찰은 배제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검찰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까지 하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검찰의 어떤 감정적인 반발 때문이다라고 항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그 기관 간의 분쟁과는 별개로 경찰도 사실은 국회를 차단하는 과정에 있어서 경찰력이 동원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렇기 예.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사 또한 엄정하게 진행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의 수사가 좀 미진해지고 좀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당연히 지금 수사의 핵심적인 책임자에 대해서 참고인 신문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계속 조사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수사에 저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것 또한 또 저울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체적으로 지금 내란의 핵심적인 피의자들, 내란 우두머리와 그다음에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에 대한 수사의 속도를 빠르게 높이면서 거기에 있어서의 단순 가담자들이나 혹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또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선우는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내란이란 건 목적범이고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조직되는 거기 때문에 중요 임무 종사자와 그리고 우두머리에 대한 수사 여기에 집중돼서 빠르게 진행되고 사실 각 기관들은 개별적 기관이 아니라 모두가 대한민국이란 민주공화국의 기관으로서 그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협조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런 가운데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가운데 비화폰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어떤 통화를 했는지 일단 그 사실은 드러났습니다. 근데 비화폰이 이 녹취라던가 어떤 내용인지 확인이 안 된다 그랬는데 비화폰을 수령했다는 것 자체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은 이제 통신 보안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별도의 라인을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예. 지금 이제 이 사건 수사에 있어서는 그 당일날과 그 전날 그리고 그 앞으로의 준비 과정 전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헌문란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 속에서 계엄이 진행이 되었고 여기에 사람들이 참여를 하였고 그래서 군사력과 경찰력이 동원이 돼서 헌법기관인 국회를 차단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를 진행하고자 했다라는 전체적인 시나리오가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그러한 통신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전화나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비화폰 방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내용의 의사소통을 하고 공범으로서 진행을 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서 지워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통화 내역에 대한 어떤 내용들, 녹음까지는 아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진술과 실제로 건네진 수단들을 연결함으로써 실제로 이 과정 전반을 이해하고 참여한 공범들의 범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또 경찰 특수단은 박종근 대통령 경호처장을 조사했습니다.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을 소환을 해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한 건데 윤 대통령의 이 안가 회동, 이 소위 비상계엄이 내려지기 몇 시간 전에 안가에서 만나서 회동을 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에 어떤 점이 좀 중요해질까요? 제일 중요한 부분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국회의 계엄 해제권이라는 헌법상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차단하고 방해하기 위해서 군사력과 경찰력을 동원하고자 하는 사전 계획에 있었는가? 예. 그 사전 계획에 누가 참여했는가? 그 사전 계획에 따를 때 구체적으로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권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 어떤 것들이 준비되었는가? 지금 일단 석동현 변호사는 그거와 관련돼서 체포의 채자도 얘기도 없었고 또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의향이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포고령 1호를 보면은 국회, 지방의회, 정당 모든 활동을 금지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이란 권한은 왕이 아닙니다.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이나 헌법기관에 주어진 위임된 권한만을 하는 것이지 다른 국회의 권한들을 일부러 정지시키거나 임의로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죠. 예. 이 포고령 1호와 연계돼서 이제 계엄을 발표한 다음에 국회의 출입을 차단을 하고 여기서 경찰력이 동원되고 여기서 군사력이 동원됐던 이 모든 과정들은 내란죄, 국헌 문란의 목적의 핵심적인 증거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내용들을 누가 모의를 했고 또 그 누가 모의를 했다는 것이 결국 거기서 어떤 내용을 다루었는지를 보면은 중요 임무 종사자가 누구이며 이 전체의 내란 모의의 계획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이 비상계엄이 발령이 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통해서 의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당시 한덕수 총리,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기 이전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참석한 국무위원들에 대해 가지고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가 진행됐다라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고요. 예. 또 이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내용들도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 결국은 계엄 선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란이란 거는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해서 헌법기관을 정지시키고 헌정 질서를 정지시키고자 하는 의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거의 수단과 방법으로서 계엄이라는 법에 있는 내용들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국무회의 절차들을 거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그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들이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계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당시에 의결에 참여했던 국무위원들이 어떤 의견을 냈으며 실제로 그것이 제대로 성사가 됐는지 즉 국무회의라고 보는 게 아예 없었는지 아니면은 있었지만은 사실은 위헌이고 위법한 계엄 자체를 막지 못한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이 얼마나 인지하고 있었으면 혹은 인지를 못했는지에 따라 가지고 형사적인 책임 부분들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만약에 국무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다면 어떤 처벌을 또 받을 수 있나요? 네, 기본적으로 국무회의 자체가 없다라고 본다면은 국무위원들이 내란 목적의 계엄에 동의하거나 거기에 협조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계엄 자체가 굉장히 위헌적인 군사력 동원인 쿠데타라는 것이 명확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가 설령 성립이 됐다고 하더라도 국무회의의 내용과 요건상 국무회의로서의 실질적인 어떤 논의와 결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또한 이제 위헌 위법적인 사항들이 더 확인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그런 위헌 위법적인 권한 행사, 위헌 위법적인 행동에 대해 가지고 반대를 하였는지 침묵을 하였는지 이런 부분에 따라 가지고 각각의 책임들이 나눠질 것이라고 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 전현직 또 정보사령관 또 예비역 간부들까지 비상계엄에 동원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역술인으로 활동해온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이 확보가 됐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도 궁금하고요. 이 군부대 배치 계획이 적혀져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한 번에 그냥 경고성 2시간짜리 계엄이다. 이게 지금 그 현재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인데요. 예. 그것이 아니라 이 계엄과 그 계엄 이후의 군사력 동원이라는 게 상당히 대규모로 어떻게 보면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질 계획들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왔고 그거에 관련자들이 그거에 대한 계획들을 계속 논의를 해왔고 그렇다면 이거는 단순하게 한 번에 어떤 분들은 해프닝이라고 표현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국가의 헌법 질서를 정지시키고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기존의 헌법기관들의 논의들과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자 하는 쿠데타 라서의 준비가 됐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결국은 포고령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의 계엄을 누가 계획을 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해서 준비를 했던 내용들이 얼마나 방대하게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밝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거기에 있어가지고 심지어는 현재 이제 정상적인 국가 권력에 위임받고 그 국가 권력에 따라서 일하는 사람이 아닌 예. 비선이 개입됐다고 한다면은 그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건 더 명백한 부분들이 확인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문상호 정보사령관도 구속이 됐습니다. 그럼 관련 내용의 수사가 좀 속도를 붙을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뭐 소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예. 구속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적어도 신병을 확보한 상태라면은 이 사건의 어떤 개요들을 밝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수사들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중요 임무 종사자 다루기가 그다음에 우두머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중요 임무 종사자들의 진술, 아무리 이제 소위 말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서로 모순되는 얘기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 상호 간의 소위 말 맞추기가 이제 어려워지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건의 핵심적인 진실들이 밝혀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걸 통해서 보자면은 이것이 실제로 얼마나 치밀하게 기획되어 있고 얼마나 많은 군사력이 동원되려고 했었고 결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기본적인 질서 속에서 움직여야 하는 나라를 군사력이라는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서 전복시키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상경 사태 관련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